반월상 연골은 무릎 관절 안에 있는 C자 모양의 연골 조직이며 허벅지뼈와 정강이뼈 사이의 안쪽과 바깥쪽 두 개의 조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반월상 연골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충격의 흡수입니다. 우리가 걷거나 뛰거나 할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분산시켜 뼈와 관절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두 번째는 하중의 분산입니다. 체중이 무릎 관절에 고르게 전달되도록 도와 관절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절의 안정화입니다. 무릎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고 뼈가 어긋나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되는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이 16만 8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반월상 연골 파열은 대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데요. 2023년도 연령별 진료 인원 통계에 따르면 가장 많은 환자 수를 기록한 건 24.3%의 60대이며 50대, 40대, 3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월상 연골 파열의 원인은 크게 외상성과 퇴행성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외상성 파열은 주로 젊고 활동적인 분들, 특히 운동 중에 많이 발생합니다. 축구나 농구처럼 방향 전환이 많거나 무릎을 비트는 동작을 할 때 연골이 찢어질 수 있으며 또한 강한 충격이 직접 무릎에 가해졌을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퇴행성 파열은 40대 이후 중장년층에서 흔하게 나타나며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약해지고 닳게 되면서 일상적인 움직임이나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파열될 수 있습니다. 반월상 연골 파열에 따른 증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 손상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파열한 연골판이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월상 연골이 충격 완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관절 연골의 스트레스가 가중돼 조기 퇴행성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무릎의 통증입니다. 무릎 안쪽이나 바깥쪽에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생기고 특히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쪼그려 앉을 때 심해집니다. 그리고 파열 직후 또는 몇 시간 내에 무릎이 붓기도 하고 퇴행성 파열의 경우엔 천천히 붓기도 합니다. 또 잠김 현상이라고 불리는 걸린 듯한 느낌이 오기도 합니다. 무릎을 굽혔다가 펼 때 딱 걸리는 느낌이 들거나 심하면 아예 무릎이 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찢어진 연골 조각이 관절 사이에 끼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또한 무릎이 휘청거리는 불안정감이라든지 통증과 붓기 때문에 움직임의 제한과 같은 증상들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초기에는 단순한 근육통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반드시 정형외과 진료를 받아야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반월상 연골 파열을 치료하지 않으면 파열된 연골이 계속 관절 사이에서 움직이면 연골 손상이 점점 심해져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이 잠기거나 휘청이는 증상이 반복되면 넘어질 위험도 있고 장기적으로 관절 변형이 생길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인공 관절 수술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로 관절 상태가 나빠질 수 있으므로 증상이 있다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파열의 위치나 크기, 형태나 증상 정도, 나이와 활동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치료 방침을 결정합니다. 파열 크기가 작고 안정적인 경우, 증상이 경미하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보다는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열이 크거나 파열된 연골이 끼어서 무릎이 잠기는 경우,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하게 되고 특히 젊고 활동적인 사람에게 외상성 파열이 생겼을 때는 빠른 회복과 재활을 위해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월상 연골 파열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의 외상 병력, 관절면의 통증을 확인합니다. 대부분 신체 검진을 통해 손상을 진단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 관절을 90도로 만들어 발목이나 발을 잡고 안쪽과 바깥쪽으로 회전시키면서 통증이나 소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상검사 중 정확성이 90%를 넘는 MRI를 실행할 수 있는데요.
MRI 검사를 통해 연골 파열을 확진하고 이외 동반된 다른 손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골 파열에서 다양한 종류의 주사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흔히 연골 주사라고 불리는 히알루론산 주사입니다. 무릎 관절에 윤활유처럼 작용하면서 마찰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켜 줍니다. 주로 퇴행성 파열이나 관절염이 동반된 경우에 사용합니다. 또 흔히 DNA 주사라고 불리는 PDRN 주사가 파열된 연골의 회복을 돕고 윤활 역할을 보조하는 주사로 알려져 있고, 재생 주사라고 알고 계시는 자가 혈소판 주사도 찢어진 연골 부위의 조직 회복과 재생을 도와주게 되어 자연 치유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사 치료는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을 도와주는 보조 치료법으로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해야 하며, 아직 연구 중인 치료법도 많고 효과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알맞은 주사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관절 내시경 수술은 직경 약 5mm 정도의 가느다란 내시경을 무릎 관절에 삽입해 모니터를 보면서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피부 절개는 작고 조직 손상이 적기 때문에 회복이 빠릅니다. 파열된 연골을 치료하는 방법은 찢어진 반월상 연골의 손상 부위만 잘라내는 부분 절제술이나 찢어진 부위를 실로 꿰매어 봉합하는 연골 봉합술들의 방법이 있으며, 어떤 방법이 적절할지는 파열의 형태와 위치,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파열 부위가 넓거나 연골이 관절 안에서 움직이며 통증이나 잠김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 수술이 권장됩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외상으로 인한 파열은 봉합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수술적 치료가 회복에 도움이 되는데요. 반면 퇴행성 변화로 인한 단순한 파열은 수술 없이 관리 가능한 경우도 많으며, 환자의 연령, 활동 수준, 증상의 심각도에 따라 수술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릎의 무리한 동작을 피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갑자기 비트는 동작이라든지 구기 종목 등의 방향 전환이 많은 운동은 주의가 필요하고요.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와 같은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자세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 주변의 근력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해서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무릎에 충격이 적은 수영이나 고정식 자전거, 걷기와 같은 운동들이 추천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반월상 연골 파열은 파열 부위가 크면 치료가 어려워진다는데 사실인가요? Yes, 맞습니다. 반월상 연골은 혈류 공급이 제한적인 조직이며, 특히 중앙부는 거의 혈액 공급이 없기 때문에 파열 부위가 크거나 복잡한 형태일수록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연골 봉합술의 경우에는 파열이 넓거나 찢어진 방향이 불규칙하면 봉합 후에 잘 아물지 않을 수 있고, 연골 절제술의 경우에도 손상된 연골을 더 많이 잘라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관절 보호의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줄기세포 주사를 맞으면 연골이 새로 자라나는 건가요? No, 아닙니다. 줄기세포 주사는 연골 조직을 완전히 재생시키는 완벽한 치료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연구 결과를 보면 줄기세포 주사는 주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줄기세포에서 분비되는 여러 성장 인자가 무릎 관절 내의 염증을 줄여주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손상된 연골 주변의 조직 회복을 촉진하고 관절 내 환경을 좋아지게 만들어 연골 손상의 진행을 늦추거나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무릎은 우리 몸의 하중을 버텨주는 중요한 관절입니다. 하지만 쉽게 무리하게 쓰고 아파도 참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수술 없이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평소 운동과 체중 관리, 바른 자세가 무릎 건강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아프면 무리하지 말고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반월상 연골 파열은 무릎에서 흔히 발생하는 손상 중에 하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통증이나 불편감이 가벼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방치하면 무릎의 기능 저하와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릎에 통증이나 붓기, 잠김 현상 같은 이상 신호가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기를 권합니다.